새벽 공기는 얇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왔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철제 대문 위에 걸린 녹슨 자물쇠가 찬 이슬에 젖어 은빛으로 반짝였다. 공장 마당은 한겨울 벌판처럼 적막했으나 은하는 이 고요 속이 오히려 익숙했다. 사무실 안 형광등 불빛이 낮게 깜빡이며 웅웅거렸다.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커피 잔은 식어 있었고 서류철은 바람을 잔뜩 머금은 듯 무겁게 누워 있었다. 윤은아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종이 냄새가 손끝에 그리고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류의 표면은 언제나 같았다. 매달 반복되는 수치들, 흔히 보던 개정 과목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다. 금액은 일정했고 날짜도 정직하게 줄을 맞췄다. 하지만 수취인의 이름이 낯설었다. 더구나 주소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했다. 그것은 며느리 장세라의 친정이 있는 빌딩이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쳤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얇게 파고드는 감각이 살갗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오래된 기억이 그 찰나의 고통과 겹쳐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병원 복도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의 차가운 활자들. 글자는 감정이 없었지만 감정 없는 글자가 때로는 칼보다 예리했다. 은하는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펜촉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쓰던 펜이었다. 그 옆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도훈이 활짝 웃으며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빛을 띠고 있었다. 종이는 기억을 잘한다. 은하는 속삭였다. 종이는 말이 없지만 종이의 질감은 기억을 보존한다. 믿음은 따뜻했지만 따뜻함은 때로 진실을 가렸다. 해가 떠오르며 공장 지붕이 붉게 물들었다. 창문을 통과한 햇살은 기계 위에 가라앉아 은빛 쇳가루를 반짝였다. 철의 냄새와 기름의 냄새가 공기 속에 묻어 있었고 노동자들의 발걸음은 오랫동안 다져진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강도훈이 커피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밤을 새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오늘도 새벽부터 나오셨네요. 그는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커피의 표면이 미세하게 일렁이며 향기를 퍼뜨렸다. 잠시 뒤 장세라가 들어왔다. 정돈된 재킷, 매끄러운 머릿결, 은은한 향수 냄새. 그녀는 서류철을 가볍게 들고 와 웃었다. 어머니, 이번 분기에는 결제 라인을 간소화하면 어떨까요? 시간 절약이 곧 비용 절감입니다.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지나치게 계산된 어투였다. 은하는 손끝으로 서류의 가장자리를 쓰다듬었다. 종이 위에 묻은 잔열이 손끝에서 가늘게 떨렸다. 서류가 오르면 절차는 길어도 괜찮다. 아들 도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음을 가장했다. 엄마, 이제는 시스템을 믿어야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건 너무 피곤해요. 세라가 효율적으로 바꿔보자는 거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은하의 가슴 속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 쉬어야 한다는 말은 겉으론 걱정이었으나 그 속엔 자신을 배제하려는 기류가 숨어 있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보였으나 눈을 오래 두면 중심이 조금씩 틀어져 있었다. 가지가 제자리에 선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는 흔들려 있었다. 회의는 그저 평범한 날의 연장처럼 끝났지만 은하는 커피를 다 마시지 못했다. 잔에 남은 갈색 액체 위에 얇은 막이 생겼다.
얇고 부드러운 막이었지만 막은 언제나 경계를 의미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도 막이 생겼다. 그리고 막의 아래에는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밤은 유리창 위에 잉크를 덧칠하듯 공장을 삼켜갔다. 사무실 형광등은 낮게 웅웅거렸고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서류철 위를 비추었다. 윤은아는 커튼을 반쯤 내린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문서가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차갑게 굳은 펜을 천천히 굴리고 있었다. 컨설팅 비용, 외주 인건비, 폐기 손실, 항목들은 낯설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 봐온 단어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 익숙함이 불편했다. 익숙함 속에서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액은 달마다 거의 같은 간격으로 뛰었고 계정 과목은 고집스레 반복됐다. 일정함은 안정으로 읽혀야 하지만 지나친 일정함은 오히려 위화감을 낳는다. 은하는 안경을 벗고 눈두덩을 눌렀다. 기억 속에서 오래된 한 장면이 되살아났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작은 금액이 반복되던 장부를 두고 한참을 고민하던 일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장부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어지면 거기에는 사람의 손이 개입했을 확률이 커. 자연스러운 숫자는 늘 약간의 흐트러짐이 있지. 그 말이 귀 안에서 울렸다. 흐트러짐이 없는 수치들. 도대체 누가 이 질서를 만들었는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는 도훈, 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세라. 사진 속 웃음은 따뜻했지만 지금 눈앞에 수치는 차가웠다. 은하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다. 웃음이 보이지 않자 숨이 조금 편안해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2번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세요. 문틈으로 박지우가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눈빛은 쉽게 깨어질 얼음처럼 불안했다. 그는 가방을 열어 조심스레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의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숨은 빠르며 얕았다. 은하는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USB를 꽂자 컴퓨터 화면이 켜졌다. 파란 불빛이 잠시 반짝였고 모니터 속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들이 떠올랐다. 도장 해시, 회신, 부재. 짧은 단어들이었다. 그러나 단어는 짧을수록 더 깊은 의미를 품는다. 문서들이 열리자 화면 속에는 동일한 도장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확대하자 미세한 픽셀까지 동일했다. 잉크 번짐의 패턴마저 똑같았다. 원본 도장이 아니라 스캔 파일이었다. 외주 업체 몇 곳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주소지를 찾아가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다.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은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이제야 말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묵직한 무게가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제 이름으로 올라간 확인 도장이 있습니다. 제가 결제 라인을 따라 찍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제가 계속 모른 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적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초침 소리가 느리게 울려 퍼졌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붉은 빛이 어른거렸다. 오래전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떠올랐다. 그는 병실 침대 위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은하야, 기록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지. 그 말이 다시 들리는 듯했다. 은하는 눈을 뜨고 USB를 똑바로 바라봤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거짓말은 늘 사람의 몫이었다. 좋습니다. 이제 확인합시다. 철저히 기록으로. 감정은 나중에. 은하는 낮게 말했다. 창밖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바람은 언제나 방향을 모르고 때로는 제멋대로였다. 그러나 종이는 달랐다. 종이는 방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종이는 분명히 은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새벽의 공장은 거대한 동물처럼 어둠 속에서 느린 호흡을 내쉬고 있었다. 철제 기둥이 서늘한 이슬을 머금고 바닥의 연마 자국이 아주 낮은 각도로 빛을 되돌렸다. 윤은아는 정문을 통과하며 잠깐 멈춰섰다. 코끝에 닿는 냄새 식은 기름, 젖은 먼지, 오래된 목재 팔레트의 습기는 시간의 층위를 그대로 드러냈다. 오래 버틴 것들의 냄새였다. 오래 버틴 냄새가 이상하게도 오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불길한 정적을 동반하고 있었다. 보안등만 켜진 사무동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슬리퍼 밑창이 바닥에 미세한 모래를 밀어내며 내는 건조한 소리가 은하의 발자국에 얇게 붙었다 떨어졌다. 회의실 문을 열자 박지후가 이미 와 있었다. 어둠과 빛의 경계에 앉아 가만히 모서리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전날보다 덜 처져 보였으나 손놀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손끝이 종이의 결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 결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졌다. 의장님. 그의 인사는 작았고 작은 만큼 정확했다. 윤은아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컬러 인덱스로 나뉜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파랑은 현금 흐름, 초록은 재고, 회색은 리스크. 색은 단순한 분류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색 자체가 감정의 온도를 결정하는 듯했다. 파랑은 차가웠고 초록은 미지근했으며 회색은 어둠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최무성 공장장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작업복은 세탁된 뒤에 뻣뻣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주머니 속 줄자 끝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는 말보다는 시선으로 인사하는 사람이었다. 손전등을 책상 위에 올리며 낮게 말했다. 밤샜습니다. CCTV 복사해 왔습니다. 은하는 화면을 켰다. 시간은 뒤로 감겼다. 화면 속 밤공기는 푸른빛에 가까웠고 그림자들은 대체로 어긋나 있었다. 카메라의 해상도는 불친절했지만 불친절한 영상은 오히려 진실을 크게 드러내곤 한다. 빠진 프레임이 많을수록 남은 프레임의 의미는 무거워진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방문자 카드를 찍고 들어왔다. 모자챙은 깊었고 어깨의 선은 불필요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한번 멈춘 뒤 사무실로 방향을 틀었다. 곧 화면이 끊기고 다음 장면이 어설프게 이어졌다. 끊겨 있는 몇 분의 공백은 말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과 닮아 있었다. 침묵은 무례하지 않다. 다만 무겁다. 장부상으론 이 시간에 반출이 있어야 합니다. 최무성의 목소리는 거칠지 않았고 단정했다. 하지만 영상엔 없습니다. 대신 출입 기록에는 방문자 카드가 찍혔네요. 방문자의 소속은? 윤은아의 질문은 짧았다. 박지후가 서류를 넘기며 답했다. 주소지는 있습니다만 어제 의장님께서 확인하신 그 빈 사무실입니다. 전화는 여전히 불통이고요. 빈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보였던 먼지와 전기난로, 말라붙은 테이프의 가장자리. 은하의 손바닥이 기억해낸 그 차갑고 건조한 감촉이 다시 송금 사이로 돌아오는 듯했다. 있는 주소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찍힌 카드가 보이지 않는 반출을 증언하는 풍경. 부재의 목록은 때로 존재의 목록보다 더 촘촘하다. 이 부분.
은하가 화면의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남자의 어깨가 조각처럼 정지했다. 몸의 방향은 앞으로인데 발끝은 틀어져 있네요. 긴장한 사람의 보폭입니다. 최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서 보는 보행 패턴이 그렇습니다. 물건을 들고 움직일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이게 하지 않으려 할 때 자주 나오는 걸음이지요. 말은 적었지만 오랜 몸의 직감이 배어 있었다. 은하는 그 직감이 믿음직스러웠다. 기록과 직감 사이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진실은 가시권으로 들어온다. 그날 오전 은하는 공장 한쪽 창고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녹슨 못이 천천히 몸을 빼는 소리와 비슷했다. 박스가 쌓인 사이로 실루엣이 생기고 실루엣이 평면에서 부피로 변할 때 스티커의 색이 눈에 들어왔다. 낯선 바코드 라벨이었다. 라벨의 접착면 가장자리가 약간 떠 있었다.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리자 아래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전 라벨의 잔해였다. 급히 바꿔붙인 흔적이 테이프의 미세한 버블로 남아 있었다. 이건 반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박지후가 목록표를 확인하며 말했다. 장부상으론 이미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장부는 나갔다고 말하고 박스는 남아 있었다. 떠난 것으로 기록된 것이 떠나지 않은 채 이곳에 있었다. 말과 사물 사이의 불일치가 공기에 미세한 소음을 만들었다. 소음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사람의 피부에는 닿는다. 닿는 감각이 의심의 형태를 결정한다. 점심 무렵 한미라 회계사가 도착했다. 그녀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왔고 손목에는 낡지 않은 시계가 단정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말투는 깔끔했고 문장에는 불필요한 수식이 없었다. 불필요한 수식이 없다는 점이 곧 신뢰였다. 문서의 해시값이 동일합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문서마다 찍힌 도장의 픽셀 배열이 동일하고 윤곽선의 노이즈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원본 도장이 아니라 동일 파일을 더 씌운 것으로 보입니다. 메일 스레드는요? 은하가 물었다. 보내진 흔적은 있는데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수신 확인도, 반송도, 후속 문의도요. 대화가 아니라 독백에 가깝습니다. 독백은 때로 매우 유능한 위장 수단이 되지요. 대화가 아닌 독백. 문장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짐이 기록의 역할을 하는 척하는 풍경.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두껍지 않다. 얇고 길다. 얇고 길어서 사람의 마음을 오래 감싼다. 오후에는 외주처 주소 두 곳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은하와 최무성, 박지우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도심의 골목은 낮은 간판들과 오래된 포스터들로 포개져 있었고 지면 가까운 곳에는 오래된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지도 속 점과 현실의 좌표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에도 사람은 종종 길을 잃는다. 길을 잃는 이유는 좌표가 아니라 좌표 사이의 빈 공백 때문이다. 첫 번째 주소지. 낡은 건물의 2층. 문이유리문 뒤에는 쌓아 올린 빈 박스와 접이식 의자 2개가 전부였다. 방문증 같은 종이가 바닥에 뒤집혀 있었고 종이의 모서리는 발자국에 밟혀 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다. 문손잡이를 잡자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습격했다. 안에서 들려야 할 소리는 없었다. 냉장고의 콤프레서 소리도, 프린터의 예열음도, 컴퓨터의 펜 소리도, 무소음은 흔히 정전보다 더 깊다. 두 번째 주소지. 신축 건물의 지하층. 임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름은 그럴듯했으나 사무실은 인테리어가 덜 끝난 상태였다. 배선이 노출된 채 천장에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비닐이 덮여 있었다.
계약서 사본을 벽에 붙여놓은 듯한 종이가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잉크가 번진 복사물이었다. 도장이 찍힌 자리의 잉크는 실제 도장이 아니라 출력된 잉크의 점성으로 보였다. 박지훈은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얇게 울렸다. 얇은 소리는 소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확했다.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다. 각자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사진들이 노트북 화면으로 불러들여졌다. 이미지 위로 마우스가 지나갈 때마다 작은 확대창이 떠서 가장자리를 보여주었다. 얼룩, 기포, 비닐의 주름, 출력 잉크의 메탈릭한 반짝임. 세부는 늘 잔인했다. 잔인한 만큼 확실했다. 증거의 형태는 충분합니다. 한미라가 결론을 정리했다. 이제 절차를 밟으셔야죠. 내부 통제 위반 보고서를 준비하시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십시오. 윤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행위에는 늘 작지만 분명한 무게가 실린다. 그 무게가 목 뒤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척추로, 척추에서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동안 사람은 결심이라는 것을 자각한다. 결심은 목소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체중으로 만들어진다. 저녁 사이렌이 울리고 현장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어둠은 빨리 퍼졌지만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었다. 박지훈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깐 손을 멈췄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젖은 손바닥이 종이 위에 남긴 흔적이 장미잎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 그는 손을 닫고 다시 파일을 묶었다. 묶는 동작이 전보다 단단했다. 단단함에는 어쩌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방어적인 단단함과 책임의 단단함. 지금 그의 손에는 후자가 깃들어 있었다. 최무성은 창밖을 내다봤다. 공장 마당에 작은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졌다. 현관의 센서 등이 사람의 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어둠을 켰다 껐다 했다. 센서의 민감도는 상황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점점 상황을 배웠다. 의장님, 박지후가 입을 열었다. 제가 그동안 찍었던 확인 도장에 대해 조사하셔도 됩니다. 제 책임입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책임은 함께 진다. 하지만 죄는 각자 진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짧은 문장이 방 안에 머물다 천천히 가라앉았다. 가라앉는 동안 말은 더 무거워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종이의 흰색은 눈부셔졌다. 흰색은 종종 두렵다. 흰색은 채워 넣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 흰 공간을 감정으로 메우지 않기 위해 윤은아는 자신의 호흡을 조절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호흡이 길어지자 문장의 속도도 조정되었다. 문장의 속도가 느려질 때 실수는 줄어든다. 실수가 줄어들면 감정은 침잠한다. 침잠한 감정은 예리해진다. 그녀는 손을 뻗어 오래된 명패를 가져왔다. 금속의 가장자리가 차갑게 손가락을 스쳤다. 명패를 천으로 닦아 서랍에 넣고 그 위에 하얀 메모지를 한 장 올렸다. 펜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잉크는 처음엔 젖었고 곧 마르며 얇은 테두리를 남겼다. 나부터 지키자. 문장은 짧았다. 짧아서 멀리 갔다. 멀리 가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낮은 음으로 울렸다. 낮은 음은 흔들림을 줄인다. 흔들림이 줄어들자 밤의 길이도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의 마지막으로 윤은아는 서류 하나를 더 집어들었다. 복지기금 지출 내역이었다. 시작과 끝이 같은 리듬으로 이어지는 표. 표의 리듬을 귀로 듣는다면 그것은 심장 박동보다 무감정했고 메트로놈보다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표의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점을 찍었다.
그 점은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점 하나가 눈을 원래의 질서에서 살짝 떼어내 주었다. 질서에서 눈을 떼야 질서의 위장을 볼 수 있다. 조용히 불을 끄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의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워져 있었고 창밖의 하늘은 매끈한 석판처럼 딱딱해 보였다. 숨을 들이마시자 냉기가 폐 깊숙이 내려갔다. 차갑지만 깨끗했다. 차가움과 깨끗함은 자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문을 닫는 마지막 동작에서 은하는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았다. 그 짧은 움켜짐에 오늘 하루의 모든 망설임을 모아넣는 기분이었다. 손잡이가 미세하게 삐걱이며 돌아갔다. 삐걱임은 불편했지만 정직했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 보이는 공장 마당에 바람이 흘렀다. 바람은 늘 무심했다. 무심하니 공정했다. 공정함은 때로 잔혹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린다. 은하는 그 무심한 바람을 잠깐 바라보다 계단을 내려갔다. 발자국이 계단의 금속 발판에 닿을 때마다 작은 울림이 생겨났다. 그 울림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대신 또렷했다. 또렷함이 오늘의 마지막 감정이었다. 문 밖으로 나서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반복했다. 나부터 지키자. 문장은 마음의 안쪽에서 오래된 종소리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이 멎을 때까지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는 결심이 오늘의 증거를 더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정오의 햇살이 공장 사무동을 부드럽게 감쌌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인맥 위로 빛이 흘러내리며 미묘한 그림자를 바닥에 그렸다. 윤은아는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 때마다 은빛 잔물이 번지는 듯했다. 공기는 따뜻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장세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유로웠고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고 말투도 공손했다. 어머니, 이번 달 현금 흐름표 보셨죠? 지난 분기보다 훨씬 개선됐습니다. 지출 구조도 정리됐고요. 윤은아는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은 창가의 그림자만큼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흐름은 보았다. 다만 출발지와 도착지도 함께 보고 싶구나. 순간 장세라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입술이 굳어졌다가 곧 다시 부드럽게 펴졌다. 전문가를 믿으셔야죠. 의심은 비용만 늘려요. 그녀는 말끝을 낮추며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류를 포개는 손길은 능숙했고 능숙함은 곧 권위를 암시했다. 윤은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서류 모서리를 살짝 눌렀다. 종이가 미세하게 바스락거리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그날 오후 은하는 회계사 한미라의 사무실을 찾았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방안을 가늘게 갈라놓았다. 바닥 위에는 빛의 막대기가 길게 누워 있었고 공기는 파란 모니터 불빛과 흰 노트북 화면에 덮여 있었다. 박지후가 가져온 USB를 포트에 꽂자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다. 도장 해시, 회신 없음. 파일 이름만으로도 서류의 성질이 전해졌다. 한미라는 차분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 위에 해시값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모든 문서의 도장 이미지가 동일합니다. 문서 내용은 달라도 도장 픽셀 배열이 같고 번짐 패턴도 똑같습니다. 원본 도장이 아닌 스캔 파일을 더 씌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건조함이 오히려 신뢰를 불러왔다. 윤은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종이 위에 잉크가 더 이상 잉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의 패턴, 고의적인 흔적이었다. 이메일 스레드를 열자
장세라의 이름이 박힌 지시 문구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기존대로 처리. 짧은 5글자. 그러나 짧음은 깊이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강요했다. 은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확신이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장세라가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서류가 잔뜩 안겨 있었고 발걸음은 늘 그렇듯 단정했다. 그러나 은하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얇게 흔들렸다. 눈동자가 잠깐 요동쳤다. 어머니, 오후 회의 안건 미리 공유드릴게요. 장세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음 높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윤은아는 짧게 대답했다. 회의는 예정대로. 말은 단순했으나 그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밤이 찾아왔다. 회의실 나무 테이블 위로 달빛이 흘러내렸다. 은하는 혼자 남아 서랍에서 오래된 명패를 꺼냈다. 금속의 표면은 서늘했고 그 서늘함이 손바닥에 오래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명패를 조용히 닦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 위에 흰 메모지를 한 장 올리고 펜을 들어단 3단어를 적었다. 나부터 지키자.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가장자리에 얇은 그림자를 남겼다. 그 그림자가 서랍의 어둠과 겹치자 방 안의 공기는 낮게 울렸다. 마음의 울림이 척추를 타고 내려가 발끝에 닿았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다짐이 고요 속에서 형체를 얻었다. 저녁이 내려앉은 공장 마당은 불빛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다. 기계는 이미 멈췄지만 철제 구조물에 스며든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아 은은한 온기를 내뿜었다. 그 온기는 사람의 체온처럼 남아 있었다. 윤은아는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기계들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갔다. 회의실 안은 불빛이 선명했다.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는 오래된 금속빛을 잃고 마치 잿빛처럼 묻어 있었다. 은하는 천으로 그 명패를 닦았다. 닦아낼수록 손바닥에 금속가루가 묻어났고 그것은 오래된 기억을 송금에 새겨 넣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박지우가 준비한 서류가 빼곡히 놓여 있었다. 인덱스가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파일의 무게는 손끝을 짓누를 만큼 묵직했다. 파랑은 현금 흐름, 초록은 재고, 회색은 리스크. 은하는 그 색의 배열을 잠시 바라보다가 색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읽어내려 애썼다. 한미라 회계사와의 전화 통화가 이어졌다. 내일 상정하십시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절차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방 안에 울렸다. 윤은아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감정은 뒤로 두겠습니다. 문장으로 말하고 증거로 끝내겠습니다. 박지우는 안경을 벗어 이마를 문질렀다. 눈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입을 열었다. 의장님, 내일 제가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우 씨 혼자 짊어지는 싸움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은하가 평생 배운 회사 경영의 첫 번째 규칙이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하는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주었다. 문장 사이사이에 찍힌 도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종이의 무게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일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회의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무겁게 얹혀 있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모두가 대기하는 순간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윤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은 배당안 대신 내부 통제 위반 보고를 상정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펜을 돌리던 손이 멈췄고 물잔 속의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장세라가 미소를 지으며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어머니, 이건 경영 판단의 재량일 뿐입니다. 효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죠. 그러나 스크린이 켜지자 그녀의 말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동일한 도장이 반복된 문서, 이미지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한미라 회계사가 차분히 설명했다. 모든 문서에 동일한 해시값이 존재합니다. 원본 도장이 아닌 복제된 파일이 사용되었습니다. 박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다. 외주 업체 몇 곳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주소지는 있지만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의자에 앉은 이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모였다. 장세라의 미소는 조금씩 굳어갔고 입술이 갈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버티려 했다. 효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그 순간 윤은아가 단호히 끊었다. 재무 담당 이사 해임안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를 집행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고요함 속에 벼락 같은 힘이 담겨 있었다. 강도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엄마, 난 세라를 잃는 게 무서웠어. 그래서 눈 감은 거야. 목소리는 울음과 변명 사이에서 흔들렸다. 은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을 담보로 한 손에는 이자까지 받아내야 한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구둣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압수수색을 위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일정하기에 더욱 냉정했다. 순간 모든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끊어졌다. 그러나 윤은아의 심장은 제 박자를 잃지 않았다. 폭풍의 중심은 언제나 고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고요 속에 서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서늘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서 흰 벽은 차가운 빛을 되돌리며 형광등 불빛은 모든 그림자를 납작하게 눌러버렸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숨결이 겹치며 묘한 울림을 만들었다. 윤은아는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손등 위에 혈관이 선명하게 솟아 있었으나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법정의 중심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톤은 일정했고 문장은 차가운 쇠조각처럼 똑똑 끊어졌다. 피고인 장세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이에 대해 순간 장세라의 어깨가 움찔했다. 매끈하고 완벽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입술이 메마른 점토처럼 갈라졌다. 그녀는 옆에 앉은 강도훈을 힐끔 보았다. 그러나 도훈의 눈은 바닥에만 떨어져 있었다. 강도훈은 발끝으로 나무 바닥을 문질렀다. 그 습관은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손은 무릎 위에서 헛돌았고 입술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떨렸다. 세라 짧은 호명은 공기 속에서 금방 흩어졌다. 윤은아는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어린 도훈이 연필을 쥐고 삐뚤빼뚤하게 3이라는 숫자를 쓰던 모습이 되살아났다. 작고 여린 손이 연필을 덜컥거리며 움직이던 모습. 그 손은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선택의 무게는 감당하지 못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장세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도우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둔탁하면서도 깊었다. 쇳덩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소리였다. 은하는 그 소리를 가슴에 새겼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도 어머니의 마음은 묘하게 무너졌다. 법정을 나서며 박지우가 옆에서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남은 두려움과 동시에 안도의 기색이 겹쳐 있었다. 의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은아는 잠시 회색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 사이로 새 한 마리가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는 회사부터 지켜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현관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거실 불빛은 따뜻했으나 그 따뜻함은 혼자에게만 닿는 외로운 온기였다. 식탁 위에는 유리 꽃병이 놓여 있었고 국화 한 송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꽃잎은 여전히 흰 빛을 머금고 있었지만 줄기는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은하는 접시를 하나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랍에는 젓가락 5벌이 정리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하나만 꺼내 들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얇게 퍼졌다. 마치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처럼 짧고 가벼운 울림이었다.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올리자 나무의 차가움이 전해졌다. 과거의 풍경들이 그 차가움 위에 겹쳐졌다. 어린 도훈이 숟가락을 두드리며 웃던 모습, 남편이 된장찌개의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 식탁은 늘 웃음과 말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빈 그림자만이 의자마다 앉아 있었다. 내가 만든 식탁인데 오늘은 이 식탁이 나를 안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을수록 더 멀리 번져갔다. 식사를 마친 뒤 은하는 부엌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으나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이웃집 TV에서 흘러나오는 웅얼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자신만 멈춰 선 듯했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은하의 눈꺼풀 속에 공장이 떠올랐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그 불을 켜야 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회사를 지킬 수 없음을 오늘은 뼈 깊이 깨달았다. 봄빛이 공장 마당 위로 흘러들었다. 겨울 내내 굳었던 바람이 풀리며 유리창 위에 미묘한 반짝임을 남겼다. 새로 칠한 노란 안전선은 바닥에 굵게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 선 앞에서 조심스레 멈추었다. 멈춤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주었다. 윤은아는 회의실 안에서 새로 마련된 문서를 펼쳐보았다. 직원 지주의 창립 문서였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눈다. 그 문장은 단순했으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은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종이의 질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고 종이 위의 잉크는 이미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느껴졌다. 박지우가 들어와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인덱스 색깔은 여전히 3가지였다. 파랑은 현금 흐름, 초록은 재고, 회색은 리스크. 그러나 오늘의 색깔은 과거와 달리 불안을 주지 않았다. 체계가 세워지고 책임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이 색깔 위에 안도감을 덮어두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상호 검증 체계로 바꿨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박지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고 그 단단함 속에서 젊은 책임감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최무성 공장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안전설비 체크리스트를 톡톡 두드렸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은 오래된 나무결처럼 단단했으나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있었다. 사장님, 기계도 나무도 사람도 쉬게 해야 오래 갑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오랜 현장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윤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 단어는 더 이상 회사의 뿌리가 아니었다. 진짜 뿌리는 책임과 균형이었다. 눈을 뜨자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게 웃음을 지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뚫고 들어왔다. 사무실 서랍 속에는 오래된 명패가 있었다. 윤은아는 그 명패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들었다.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세월의 무늬가 얇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명패를 천으로 닦아냈다. 금속의 빛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 빛은 과거의 것일 뿐이었다. 은하는 조용히 명패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그 명패가 상징하는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을 터였다. 서랍 위에 흰 메모지를 한 장 올리고 펜을 들어단 세 단어를 적었다. 나부터 지키자. 잉크가 스며들며 종이 위에 얇은 테두리를 남겼다. 그 테두리는 서랍의 어둠과 만나 방 안의 공기를 낮게 올렸다. 은하는 잔잔한 울림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깊이 새겨졌다. 저녁 무렵 공장 유리는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새로 칠한 소화전의 붉은색은 선명했고 바닥에 그어진 노란 선은 이전보다 더 굵고 분명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기계의 회전음,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림, 직원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하나의 박자를 만들었다. 그 박자는 일정했고 일정함 속에는 새로운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윤은아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차가움이 전해졌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창밖의 하늘에는 별빛이 하나둘 떠올랐다. 별빛의 질감은 거칠었으나 오래도록 빛을 품고 있었다. 은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독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지만 이제 그 고독은 짐이 아니었다. 고독은 균형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고독 위에 자신만의 질서를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은하는 속삭였다. 이제는 나부터 지키자.